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미국 속으로 오늘은 전 세계 코로나 현장에 투입된 각 백신의 효능을 비교해본 후 그 효능을 나타내는 퍼센티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현재 각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신의 효능을 높은 것부터 차례로 열거한 것입니다. 이 표에 따르면 가장 효능이 좋은 것은 미국, 독일의 합작품인 파이자 제품의 95%이고 그 다음으로 모더나, 스푸트닉, 노바백스, 시노팜,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존슨앤존슨 등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8일 파이자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백신을 맞은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일 좋을 수도 있지만 이 표만 가지고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95%가 가지는 의미는 코로나19에 안 걸릴 확률이 95%라는 것이 아니라 백신을 맞은 사람이 안 맞은 사람보다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95%나 낮다는 것입니다. 즉, 백신의 효능 이피커시는 상대적 개념으로 백신을 맞은 사람을 백신을 안 맞은 사람과 비교한 상대적 위험 감소 비율입니다. 여기서 파이자가 이 95%라는 수치를 구한 임상실험을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파이자는 먼저 실험 대상 약 36,000명을 각 18,000명 정도의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에는 실제로 백신이 담긴 주사를 놓았고 또 다른 한 그룹, 소위 플라세보라고 부르는 유사 그룹에는 백신과 전혀 관계없는 주사를 놓아주었습니다. 실험 대상자 모두가 백신 접종의 유무를 모르게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접종까지 마친 뒤 코로나19의 감염 여부를 체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백신 그룹에서는 8명이 그리고 비백신 그룹에서는 162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정리하면 지금 보시는 표가 됩니다. 이 표가 말해주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백신을 맞은 그룹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그룹에 비해 확진자가 162분의 8, 즉 약 4.94% 정도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거꾸로 말하면 파이자 백신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약 95.06% 정도 걸릴 위험성이 낮다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파이자의 효능이 95%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하는 것은 파이자 백신을 맞은 18,000명 중에 단 8명만 코로나에 걸렸다는 사실을 근거로 파이자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8분의 18,000, 즉 0.04%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는 어디까지 한 특정한 실험의 결과일 뿐 실제로 모든 실험 대상이 얼마나 많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험 대상자들이 실제 현실 세계와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은 다음의 표로 증명이 됩니다. 저는 4월 17일 현재 존스 홉킨스 대학의 통계를 인용해서 인구 대비 확진자의 비율을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전 세계 인구는 약 78억 명인데 확진자는 1억 4천만 명으로 확진율은 1.8% 정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였을 때 미국은 9.58%로 단연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파이자의 실험에서는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의 확진율은 0.9%밖에 안 됩니다. 파이자는 그들의 실험을 미국, 독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사우스아프리카, 터키에서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들 국가의 확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파이자 실험의 결과는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의 확진율이 불과 0.9%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파이자의 실험이 현실 상황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실험의 결과, 즉
백신의 효용성은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을 비교하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시 전 세계 백신의 효능을 비교했던 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들 백신은 각기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실험 조건을 사용해서 실험을 한 결과 얻어진 효능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표시된 효능의 퍼센티지는 완전히 다른 실험의 결과들입니다. 그러므로 백신 A와 B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미국 말로 하면 애플과 오렌지를 비교하는 꼴입니다. 즉 A가 B보다 더 좋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각 백신은 서로 다른 시기에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초기에 이루어진 실험은 최근 출현하고 있는 변이나 변종이 나오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효용성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예가 화이자의 경우입니다. 화이자는 최근 2차 접종을 마친 후 2주가 지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실험을 하였는데 효능이 90%로 내려갔습니다. 이러한 효용성의 변화는 첫 번째 실험이 잘못되었다기보다 그 실험이 이루어졌던 11월과 지금은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늦게 실험을 마치고 승인을 받은 백신일수록 변이 바이러스라는 변수가 작동했기 때문에 효능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각 실험의 장소가 어디였느냐에 따라 효능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만드는 시노팜의 경우는 초창기 79%의 효능을 보고했지만 최근 아랍에미레이트의 실험에서는 변이 바이러스라는 변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6%의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표본 집단의 국가, 인종, 성별, 나이 등에 따라 효능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 시판되고 있는 백신은 모두가 거의 80% 정도 이상의 효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백신, 예를 들어 불과 40%에서 60%의 효능을 보이는 독감 백신, 플루 백신에 비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은 백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FDA와 같은 공신력이 높은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백신이라면 백신의 종류를 불문하고 빨리 맞아서 집단 면역을 이루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단 면역만이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진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과연 시중에 나와 있는 백신 중 어느 것이 제일 좋은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임상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효능의 퍼센티지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존슨앤존슨과 아스트라제네카는 혈전 문제로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케이스는 거의 무시해도 좋은 수치라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존슨앤존슨은 한 번만 맞아도 높은 효능이 나오고 아스트라제네카는 냉장시설 정도에서도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실용적인 백신들이라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짜 백신의 우열은 얼마나 백신의 효과가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가려질 것입니다. 물론 이런 최종 결론은 6개월 후 혹은 1년 후쯤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새 구독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